자, 베개만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세종이 다른 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펜촉부터 커요. 크고 경성입니다. 경성이에요. 네. 경성과 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펜촉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잘 안 벌어지는 게 경성이고 누르면 이렇게 쫙 벌어지는 게 연성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딱딱하냐 부드럽냐인데 백백에는 경성에 가깝고 흑백에는 연성에 가까운데 이게 연성은 조금 고수들이 쓰는 거예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고급인데 네,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초보자는 오히려 경성이 좋아요. 경성이 좋아요. 예. 그래서 경성으로 훈련이 된 다음에 연성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스틸촉 경성인데다가 PVD 코팅까지 해서 더욱 경성입니다.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보자한테는 금촉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경성이. 초보자한테 한글 쓰기 더 적합합니다. 더 적합하고 글씨를 오래 써도 헤비라이터한테 더 적합하다. 이 이게- 연성은 벌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해요. 연성은 글자에 기교를 부릴 수가 있죠. 그렇죠. 기교. 고수들은 이거 가지고 글맛을 여러 가지로 내죠. 그래서 이게 금베개를 좀 다루기가 어려워갖고 문의가 많이 와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 흑베개가 금베개인데 네, 흑베개가 어려워요. 저는 흑베개가 훨씬 좋은데 그렇죠. 9.5점인데. 근데 금촉을 다루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낭창낭창하면 할수록 더 낭창낭창.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1920년대 미국에서도 연성이었다가 경성으로 바뀐 이유가 만년필이 확 늘어나니까 경성으로 가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이제 확 유입되니까 경성이 초보자한테 좋고 하다 보면 이제 연성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틸촉은 경성인데 PVD 코팅까지 해서 더욱 경성이고 거기다가 촉이 커요. 몽블랑 146, 펠리칸 800. 800. 이게 대형기예요. 펜촉은 클수록 좋아요. 글을 쓰면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이게 대충 잡아도 잘 써져요. 잡는 것도 이게 많이 쉬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많이 유입돼서 다행이에요. 굉장히 쉽게 적응할 거예요. 쉽게 적응되고 펜촉이 만년필의 얼굴이잖아요. 6호잖아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잘 빠지겠어요. 펠리칸의 M800. 이게 이제 펠리칸의 대표 모델이거든요. 최고 대표 모델. 시그너처 모델이라서 이게 이제 가격이 한 7, 80만 원에 형성되는 요즘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수도 있어요.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올라가요. 요즘에 펜값이. 거기서부터 대형기인데 대형기지. 그 사이즈를 저희가 채택했어. 이걸 채택했는데 15만 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거기다 필선 필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연삭가공이야.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봐 다들. 불가능한 가격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10만 원은 더 붙여야 된다고. 그래도 싸요. 그래도 싸죠. 가격을 책정할 때 제가 이 목표 액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린 망한다. 그럼 망할 뻔했어. 이번에 망할 뻔했지. 나 걱정됐어요. 이 물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돈을 써야 된다. 돈을 사람들한테 주면서 만년필을 줘야 된다. 완전 베팅한 거잖아요. 베팅. 와, 살 떨렸죠. 하지만 소장님의 도움과 저도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격이어야 이 물량이 나온다. 진짜. 그래서 그 물량 또 한 번의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물량을 넘어섰고 그래서 만년필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 물량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딴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필사의 홍보를 했습니다. 필사의 홍보. 나 진짜 펜쇼에서도 엄청나게 얘기했고 그래서 기록을 세웠고 한번 피터필러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해버리면 되지. 이거 못하나? 못하고 하지. 아니 물론 슈미트 피터필러가 좋아요. 좋긴 한데. 좋긴 좋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 보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피터필러를 이제 요즘에 중국이 하더라고요. 중국이 옛날에는 146을 카피를 못 떴어. 맞아. 몽블랑 146 피스톤 필러를 못 만들어가지고. 카피를 못 떴어요. 근데 요즘에 그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근데. 중국 대단하다, 진짜. 거기는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근데 10분의 1이잖아, 걔네는. 10원이 그래도 1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톤 필러라서. 피스톤 필러라서. 중국 만년 필러는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10만원. 엄청난 거죠. 프라틱으로 한 건데. 중국이 하는데 뭐 우리가. 중국이 사실. 모르시겠지만 만년필 대국이에요. 대국이죠. 중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만년필로 쓰도록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렴한 만년필이 이미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거기서는. 없지. 점점점 발전을 하더니 피터필러 하고 있어. 요즘은 146 카피 거의 비슷하게 떠갖구나. 야 속는 사람들 생기겠다 이제. 네, 저는 뭐 보면 알죠. 크기가 다르니까. 소장님은 바로 아는데 네. 일반인들은 속 모를 수 사람 있어요. 많을 것 같아요. 자, 유럽 고급 만년필의 상징인데 피스톤 필러가 유럽의 국가에서 피스톤 필러 채택하고 이 정도 완성도 있는 만년필을 만드는 것이 있나? 일단 일본 3대 만년필은 컨버터예요. 일본도 피터필러 잠깐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또 안 맞은 것 같아요. 왜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본은 네, 피스톤 필러를 버렸어요.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컨버터로 갔고 네. 대만 정도의 트위스비라고 있죠. 예. 중저가 만년필이긴 한데 자기만의 느낌으로 피스톤 필러를 따로 개발했어요. 네, 그래서 대만은 그냥 TSB가 그거 해갖고 좀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인정받았다. 인정받았지. 유럽의 피스톤 필러들은 고급 만년필이다 이런 느낌이면 여기는 저가다. 자세히 보면 그 고무링 같은 게 많아요. 중간중간에.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연구해서 만들었어. 네, 근데 제조업. 독일한테는 안 되지. 제 감성은 아닌데 트위스비는 중저가로 그 정도면 만듦새가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대만 트위스비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거 가장 좋은 부품을 가져오자고 했는데 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아니 공장님 해내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그래요. 시작할까봐. 애들이 다 두려워해요. 저희 애들이 다. 아, 소장님한테 갈까 하다가 다시 앉은 것처럼. 왜냐면 입고 나가는 순간 나는 도착했으면 이거 장중제 갖고 안 갑시다. 일 커진다. 근데 피터필러는 하면 좋겠어요. 마음 먹으면 제가 또 하니까. 그렇죠. 마음 먹기 일본 직전이야. 해야 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사실 촉이에요. 그렇죠. 촉은 약간 아트의 영역이거든요. 네. 독일도 두 회사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기계를 깎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촉이 가장 어려워요. 네. 그래서 독일 만년필 100년 된 강국도 회사 두 개밖에 없거든요. 딱. 몽블랑 뭐 빼놓고는 나머지 회사들은 두 회사에서 거의 받는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도 엄청나게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진짜 무슨 반도체 극비처럼 다뤄. 아니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저는 다 아는데 아유 제가 다 봤어요. 영상은 말할 아유. 것도 없이 사진도 못 찍게 하고 회사가 자체가 폐쇄적이야. 물이 다 폐쇄돼 있어가지고 거기 그 사장 열쇠 꾸러미 이만큼 갖고 다니잖아요. 완전히. 그 들어가 보면은 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슈미트는 들어가면 기계가 막 돌아가거든요. 여기는 한 사람이 이렇게 공정이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파트마다 한 사람이 사람씩 앉아 있어. 한 사람씩 네. 있어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슈미트는 수제예요, 수제. 슈미트는 거대한 기계 공장이잖아요. 그럼 뭐 그 물건 떨어지는 거나 정리하고 이렇게 거의 자동화되어 네. 있는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별로 근데 없지.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근데 여기 베를린 촉공장을 가면은 공장도 작은데 그냥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앉아 있어. 사람들이 대형 루페를 가지고 네, 확인하고. 루페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 아, 루페 해. 루페 해야 돼요. 루페 디자인 하고 있어. 네, 루페. 하고 있어. 이거- 아빠가 엄청 막 루페 언제 되냐고 나한테 막 야, 캘린더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겠다. 나도 아니 까먹다 내가 자꾸. 완전히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공장장님하고 24시간 같이 안 있어요. 루페는 선글라스 하는 H2C 하고 자이츠. 자이스. 예. 아 두근두근하다. 자이츠도 왔었거든요. 아, 한참 수다 떨고 왔어요. 아 두근두근하다. 아. 니네 어떤 애들이니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근데 루페도 엄청 관심 많더라고요. 멋진 거 나옵니다. 저도 하나 사야지. 뭐 하다가 루페 얘기가 나나? 아니, 캘린더 만들어야 되겠어. 힘들어 죽겠어요. 아. 사실 우리나라 문구회사들이 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만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냐고. 아우, 자존심 상한다 진짜. 중국도 우리나라 필기구 회사 만든 만년필보다 100배 좋아요. 중국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베개가 네. 중국 만년필보다 좋지만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그 문구 회사들 이걸 왜 안 했냐고 이거. 우리나라 난 진짜- 문구회사들이 중국 가서 만들어옵니다. 네 진짜. 아유. 그래서 이거 시작했는데 네. 우리 문구 회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근데 하지 않았던 거 분야별로 한정판 대표작 하나씩 딱딱 내놓을 건데 저희가 네. 소장님이 이거 어떻게 이것만 붙들고 있냐고 촉촉촉촉 나가야지. 자동화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자동화로 가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제 계획을 제가 모릅니다. 저는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내가 그동안 이걸 안 물어봤더라고. 피스톤 필러가 아, 유럽 고급 만년필의 상징 같은 건데 네. 근데
왜 미국에서는 이게 성공 못했지?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내가 그걸 안 물어봤어. 네,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어느 날 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제가 이거 얘기하면 만년필 세계에서 또 깜짝 놀랄 정설이 일인데 정설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본 적이 없어. 네, 왜 미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나? 아니 미국에 있는 만년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도전했어요. 피스톤 필러 왜 미국에서 정착하지 못했나? 그 근데 설득력 있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고무입니다. 무슨 말이야? 고무가 그 독점권을 성공했는데 그때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영국이 갖고 있었어요. 고무가 원래 남미에서도 나는데 나무에서 나는 건데. 예, 남미에서 병이 돌아요. 고무나무 병이. 아하. 남미에 있는 고무나무가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만 고무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이 자라는 거야. 그 이전은 남미가 주 수입처였는데. 그래서 고무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말레이시아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 영국이지. 영국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영국 식민지였는데. 그래갖고 1차 대전에 독일이 고무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아니, 우습게 봐도 고무가 사실은 안 들어가는 곳이 그렇지. 없어요. 그 밀폐를 위해서. 그렇지. 모든 군장비에 군용 장비에 고무가 들어가. 그리고 전쟁 중에도 독일이 고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쟁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고무가 또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하냐면